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비선 실세 시간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시장을 함께해 주실 알렉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알렉입니다. 이번 주 다들 이제 정신들이 없으셨죠? 다들 뭐 코인이 그쵸, 어떻게 될지 네.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큰 박스로 횡보를 한다면 알트코인이 순환매 장이 연출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연출이 됐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큰 박스 저점인 26,500불을 저점을 지키면서 다시 이제 29K를 도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분석해 주셨던 대로 이 알트코인의 어느 정도의 순환매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흐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이더리움 역시도 좋은 흐름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조금 체크해볼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CFTC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제소를 시행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간밤에 또 SEC에 또 공격이 있었습니다. SEC 측에서 거래소 하나를 또 폐쇄시키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금융당국과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알렉 전문가님이 오늘 이슈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요.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쵸. 항상 네. 뭐 거래소에 대한 뉴스는 그렇죠. 항상 계속 체크해봐야죠. 체크를 꼭 네.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바이낸스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이낸스와 그리고 바이낸스 CEO 장평자오를 이제 미국 27일 날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죠. 제소를 당했는데요. 형사는 아니고요. 민사입니다, 민사. 형사는 아니죠. 네. 네, 무슨 내용이냐면 CFTC는 지난 2021년 이후로 미국인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 거래를 바이낸스가 중개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황을 포착을 하여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는 내용입니다. 이 고소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바이낸스는 본사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무 불투명한 기업 조직망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미국 고객에게 어떤 상품에 대한 바이낸스 플랫폼을 접근을 해가지고 그 유도를 하려면 바이낸스는 미국인 대상 영업이죠. 미국 법률에 따라서 규제 요건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바이낸스는 본인의 상업적인 성공을 우선으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벌금이 지금 예상을 하는 건데 10억 달러 하나로 벌금이요? 네. 1조 2,98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조가 넘네요. 네, 어마어마한 와.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네. 일각에서는 바이낸스가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벌금을 낼 수 있다. 그래서 CFTC와 합의를 할 거라는 대부분의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비트코인의 시세와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CFTC가 바이낸스를 고소를 했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 자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금융당국에 적합한 그러한 또 바이낸스를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즉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US는 분리를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 금융당국에서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이낸스 US에만 해당할 것이고 이 바이낸스 자체는 건재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해서는 너무 큰 불안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이 바이낸스 자체의 횡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SEC, CFTC 이 모두 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간밤에도 이 빅시 거래소가 또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낸스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1조 달러, 그러니까 1조 원 정도의 벌금을 내는 걸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들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전문가님, 이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 간밤에 나쁘진 않았잖아요.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차트 먼저 나스닥 먼저 제가 차트를 띄웠습니다. 네. 나스닥은 보시면 어저께 여기 보시면 9시 30분이거든요. 저녁 9시 30분에 이 삼각수렴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다시 정고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종가 마감에서도 새벽에 종가 마감에서도 다 말아 올려줬습니다. 오늘 개장 파동도 다시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정고를 돌파해서 13,000불도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아주 좋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보시면 여기 일봉을 보여드리면요. 네, 일봉 잠깐 보면은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은 이 큰 박스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이 큰 박스에서. 그래서 이 큰 박스에서 횡보를 한다면 알트코인이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이 큰 박스의 저점 26,600이 강력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8,700 이 큰 박스의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 유럽장과 미장 때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상승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29,700 돌파하고요. 그리고 바로 3만까지 가면서 이 저항 맞고 33,000불까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는 아주 좋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봐드릴게요.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로 보시면 지금 여기 빨간 그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가 네. 원래는 강한 저항의 자리였었어요. 저항의 자리였는데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죠. 그래서 1745불이었습니다. 여기가 1745불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여기에서 왔다 갔다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45불이 이제 저항 라인이 된 게 아니라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745불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더리움은 1845불을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2000불까지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아주 분위기 나쁘지 않고 이번 주에 잘하면 30개까지 돌파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고 앞서도 제가 이더리움에 관한 공급량에 관한 온차인 지표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더리움의 시세는 조금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잘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1845달러 선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보유자분들 또 신규 매매 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핫코인들, 알트코인들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이 조금 힘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 알트코인들이 있었고 그중에 대장이 좀 리플이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예상을 하셨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 다음에 박스 횡보를 하면 음. 반드시 알트코인은 순환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대장주인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한 다음에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이동한다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역시 네. 한번 이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트코인 분석할 건데요. 자, 리플이 최근에 굉장히 시세가 좋습니다. 일단 소송 자체가 조금 승소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소송의 결과 SEC와의 소송의 결과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SEC는 정말 열심히 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의 시세, 제가 방금 차트를 봤을 때도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지금 실시간적으로 한번 차트 분석을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리플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리플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운전수가 거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추세는 따라가지만 자기 리플의- 혼자 독단적으로. 네, 독단적으로 네. 리플 운전수 성향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리플이 왜 상승이 나왔는지 먼저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이 삼각수렴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삼각수렴의 자리를 지금 510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이때가 3월 20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수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때 큰 상승을 이루어졌고 이더리움도 이루어졌는데 리플만 속을 썩인 겁니다.
리토속이라고 하죠. 근데 510원을 돌파하면서 이 상승에 대한 힘의 파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683원을 돌파하고 760원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저항의 자리가 지금 예전에 저항의 자리입니다. 쌍봉의 자리거든요. 그러나 이 저항도 만약에 뚫어준다면 761원을 뚫어준다면 824원까지 상승은 아직 가능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리플을 매수는 이제 좀 추천을 좀 권해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물리신 분들은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고 왜냐하면 저점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렴을 돌파할 때 이런 510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 매수하면 이 상태는 익절의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추천하지 않고 리플은 일단 761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761원을 좀 잘 봐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이슈적인 부분들이 부각돼서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또 사라지게 되면은 그만큼의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이제 솔라코인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 솔라코인 상승률 굉장히 좋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솔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3일 날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이 솔라 직불 카드의 출시를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프로젝트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긴 한데요.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보유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신규 매수 궁금하신 분들은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분석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네. 아까 제가 작도를 했을 때 여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금방 펌핑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747원까지 상승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어놨었는데 금방 여기서 상승이 오늘 금방 나왔거든요. 그리고 747원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가 저항의 자리예요. 기존에. 그래서 추가 매수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익절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747원이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저항은 이 자리 885원인데요. 885원인데 여기에서는 좀 매수를 추천하진 않고 지금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익절 포인트를 보시면서 익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유자의 영역인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바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솔라코인 갑자기 급등이 나와줬는데 749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손이 가더라도 어느 정도 좀 매매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보유자분들께 같은 경우에는 749원이 돌파될 경우에는 885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익절 구간들 잘 잡아보시면서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 솔라코인을 미리 잡으셨던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지금에 와서 좀 많은 관심들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위험한 매매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문가님 이제 우리 오토봇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또 분석을 해봐야겠죠. 네, 그간 맞습니다. 좀 일을 잘 하고 있었을까요? 네, AI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3월 25일하고 3월 26일 날 AI 오토봇이 알아서 일을 하거든요. 보시면 새벽 5시, 뭐 10시, 뭐 오전 9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컨텀 이렇게 이오스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 빨간 게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다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날 또 매매한 내용을 보면 뭐 새벽 1시, 그다음에 6시 뭐 이렇게 했는데 다들 이렇게 빨강 수익으로 나와가지고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드에 10%에서 20%만 매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새벽에 힘들게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AI 오토봇에 맡기면 저희가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면서 분할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전하게 하니까 한번 맡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AI 시그널 매매를 좀 무료로 또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QR코드 띄워드렸거든요.
자,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그저 가져다만 대시면은 손쉽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QR코드를 워낙 저희가 짧게 띄워드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QR코드가 금방 사라졌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시청하시면서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토봇 매매를 통해서 시장에 관한 시그널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님께 마지막 인사 한번 들어보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인사해야 되니까 네.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완전 마지막은 아니고요. 아직 오늘의 안 간 마지막이. 코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도치코인하고 이더 클래식이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더리움이 올라준다면 바로 갈 겁니다. 오. 참고하십시오. 네, 아까도 저희가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트코인 순환매 펌핑 중에서도 아직까지 빛을 내고 있지 않은 또 알트코인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오늘 팁들을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예측이 맞을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의 코인 비선 실세 시간에서는 CFTC에 관한 공격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들에 관한 분석들을 해드렸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미국 금융 당국의 그런 규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승 속에서도 마음 한켠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한 내용들 저희가 매일 새벽마다 외신 뉴스 찾아보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팔로우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알려드리는 전략 함께 해드릴 거고요. 자, 비트코인 일단 지금 당장의 흐름은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앞으로의 시세들을 지켜보셔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또 챙겨봐야 할 리스크들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들 저희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저희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말씀 해주신 전문가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